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것은 세계 인권선언입니다. 1948년 12월에 만들어진 인권선언이 제가 오늘 찾아온 곳, 이곳 복도에 이렇게 모든 조항이 걸려 있는데요. 이 복도부터 약간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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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삼초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 이예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인권센터 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인권센터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인권센터는 2017년 대전광역시와 대전 YMCA가 협약하여 전국 최초로 민간 위탁 운영 기관인데요. 인권 증진과 인권 홍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혹시 세부 사업들이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지금 활동들이 있을까요? 인권센터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권 교육으로는 강사 양성과 인권 교육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인권 홍보로는 인권 신문과 그다음에 인권 영상 등을 만드는 기자단과 알림이단이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끼리도 민간단체 협약이나 연대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을 주로 중점적으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만의 약간 독특한 점 혹시 하나 있으실까요? 저희 안에서도 직함이 존재하긴 하는데 다 활동가로 전체적인 명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시민분들한테도 팀장이나 주임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 활동가로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안에 내부적으로도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평적으로 보이네요. 역시 인권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조직이어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평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럴수록 더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또 인권적인 모습의 사업이나 이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시민이라는 강조가 되게 강조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시민이라는 게 이 인권센터만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 활동가들은 사업의 장을 펼치는 내용이고, 시민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인권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민이 가르치는 교육, 시민이 발간하는 신문, 시민이 만드는 영상,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서의 가장 중점이고, 그 부분이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도 시민분들이신가요? 네. 소개를 한번 잠깐 해주세요. 네, 지금 기다리고 계신 두 분은 저희 인권센터의 자랑이십니다. 아무래도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에서 한 분, 교육 강사단분에서 한 분, 그 다음에 기자단분에서 한 분,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메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메인인 두 분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인권센터의 활동의 주인공 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전시 인권센터 강사 임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인권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언제부터 이 활동을 하셨나요? 2018년도에 대전시 인권센터 강사단이 처음으로 모집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권교육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일기 기자단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4년차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려주세요. 임미 강사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인권을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실 때 특별히 중점을 두고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좀 확장되어서 우리가 느끼는 인권의 감수성이나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례나 참여 수업을 해서 아이들과 쉽게 인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이라던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보통 중학교 수업을 가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인권 침해 받았어요. 저 이런 게 불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권리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세계 인권 선언문 제28조에서 30조에 보면은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 그거에 따르는 의무 조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선생님 저 인권 침해를 당했어 이런 게 불만이에요 했던 친구들이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끝날 때면은 아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다른 친구를 인권적으로 침해를 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죠.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된다. 네. 저도 여기서 하나 또 배워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태현 기자님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활동하시는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대전인권신문은 지역에서 만드는 전국에서 보면은 최초로 지면신문으로 나오는 인권신문이고요. 한 달에 3,000부 정도가 발행이 되며 지하철 역사나 관공서, 복지시설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받아볼 수 있고요. 인권 기자단은 현재 23명의 기자단 분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기자단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권 회의를 통해서 기사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인권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또래도 그러면 참여하고 싶다면 기자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이제 기자로 신청을 해가지고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기자단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설사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이제 독자 투고란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기사를 써도 활동하는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만든 인권 신문에 대해서 좀 실물이 궁금한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 이제 4기 인권 기자단 23명이 이렇게 만든 인권신문이 이렇고요. 총 8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인권신문을 SNS 통해서라도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인권 강사 활동 그리고 기자 활동 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사님과 인권 기자님 만나봤고요. 마지막 손님으로 인권보호제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전광역시청의 김선기 보호관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의 시민인권 보호관 김선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 명칭이 생소한데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시민인권 보호관은 우리 시정 수행 중에 발생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사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루신다고 했는데 인권 침해를 당하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대전시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이라면 이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나요?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공무원분들은 주로 이제 그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피해자가 돼서 하시는 경우에는 주로는 이제 그 상관과의 문제가 네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다른 방법으로? 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구제 절차, 이거에 대한 따로 절차가 있는 건가요? 조례에 따라서 제가 일단 그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건 당사자들 조사를 통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민인권 보호관 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이후에 그 권고를 하고 권고에 대해서 권고의 이행 상황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시민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와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고요. 직접 이제 시청에 방문하셔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시청에서 일할 때 보호관님, 저는 한 분만 뵀거든요. 보호관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임 인권 보호관은 저 혼자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건을 상담하고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보호관 회의에 회부를 합니다. 보호관 회의는 각 분야, 인권 분야의 전문가 6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회의를 통해서
인권 침해를 결정하고 제도 권고 내용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시려면은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고 일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2017년부터 인권보호관 제도가 이제 우리 시에 도입됐는데 이후에 아직도 시민분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제도 이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낮아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들 위주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들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인권보호 제도를 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센터와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 시민에게 인권이란 엄마이다. 행복이다.